100명의 청소년들이 만약에 이렇게 좀 지능 부분으로 일렬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값이 IQ가 100에 해당됩니다. 장애보다는 좋고 평균 하보다는 낮아 있는 그룹에 IQ로 따지면 70에서 84 사이에 있는 그룹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아이들도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나는 행동하고 말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런 오해들이 쌓이다 보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정서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고 가정도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청소년 시기에 되게 이제 힘들었던 과정들, 이게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가, 이런 것도 모른 채로 이 친구들이 이제 자립을 준비해요. 경제적인 독립도 참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작은 스트레스, 작은 관계의 문제도 풀지 못하고 실제는 시도했다가 또 실패하고 도전했다가 안 되고 이제는 도전조차 안 하고 자꾸 고립되어서 외부랑은 단절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도 있고, 취약한 그룹이다 보니까 이용을 당해요. 범죄 이용 당하기도 합니다. 본인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고 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좀 더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쉼터의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자립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학원을 좀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립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고단위의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들어 하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서 넘어가야 될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해서 조금 더 이제 좌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좀 도전해야 되는. 쉼터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쉼터에 오기 한참 전에 집에서 아빠랑 같이 살 때, 그때부터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 이제 술을 안 드실 땐 괜찮은데 음주하시고 나서부터는 너무 확 바뀌고 이러시다 보니까 좀 폭력도 많이 있었고 욕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그게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조건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자립을 할 수도 없고 제 자신을 케어할 수도 없고, 돈이 있어야 저를 보듬든 말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례나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습권이나 평생 교육권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자립이라는 것 전 단계인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약간 조례 수준이고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거의 첫 발을 디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소년 시기 때부터 이 자립 지원에 대한 기술 내지는 역량을 키우지 않고는 청소년 이후에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가적 정책이나 지원 체계들을 공교히 하되 자립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즉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자립 역량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일단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체계 내지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겠다, 잡고 말겠다라는 생각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 되더라도 그냥 기회라도 좋게 생각하고 해보자 하고 하니까 좀 좋은 결과도 나오고 해서
좋았어요. 청소년 복지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자립을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 우리 의정부 지역이 경기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걸 청소년 복지시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나 아니면 매뉴얼 작업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나서 주거 지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조금은 불안감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런 생각을 안 가져도 되고 그냥 눕고 싶을 때 눕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니까 자유시간도 엄청 많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예를 들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없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리 정서 지원을 하니까 낮아졌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상승함으로써 모든 일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거에서 저희가 경제 지원으로 인턴제 직업을 이렇게 지원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직무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 직무 형성이 더 향상됨으로써 저희가 교육 지원을 또 지원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인턴제에서 근무하던 제 대상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결과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소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꿈을 이루었으니 두 번째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리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엄청 막 쉽게 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는 것 자체도 많이 어려운데 정규직 전환된다는 것 자체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업무 능력을 유지하는 것, 시간이 걸리지만 직업 재활이 가능하고 또 반복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서 그 업무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손색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느리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 지원을 바탕으로 지원한 점과 최근 청소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정의 울타리 밖에 있고 자립을 해내야만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초점을 잘 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사업이 지원 사업 형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결과물이 이제 향후 자립을 준비해야만 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나 그런 근거 기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린 시절에부터 이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발견됐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시도나 시군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전 좀 더 이들이 형평성 있는 좀 더 공정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들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전체적인 예산이나 규모를 국가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그런 정책적인 거가 첫 번째 좀 만들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시설기관을 만든다고 할 때 전체 예산을 100에서 한 120%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개체수를 늘려나가서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지원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뭘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제과제빵 자격증도 따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시도를 못 해봤을 뿐이지 기회가 된다면 다 도전해보고 싶어요.